네, 반갑습니다. 김해 문화도시 포럼 말하는 김에 듣는 김에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해의 중간 지원 조직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오프 더 레코드 도시의 중간 조직의 연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회 첫 번째 주제 발제를 대구광역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김영숙 센터장님으로부터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김해 문화도시 포럼 말하는 김에 듣는 김에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구시 말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영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대구의 중간 지원 조직 간의 학습과 연대를 통한 소통과 협업의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게 또 만들어 주셔가지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30분 정도인데요. 조금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현장의 경험들을 자세하게 좀 설명시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야기 나누의 순서입니다. 대구 지역에서 중간 지원 조직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실제적인 이야기들 좀 나눌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구 현재 중간 지원 조직들은 어떻게 대구에서 대구살이를 하고 있는지,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까 고민의 지점들을 나누도록 하고요. 그 고민의 지점으로 대구가 몇 년 전부터 대구 지역 5개 센터 공동체 정책 협의회를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경험들을 좀 나누고요. 그리고 이 시작과 동시에 어떤 시도들이 있었는지 그 경험들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협의회의 틀이 좀 확장되어서 지금은 지역의 다양한 사회 혁신과 그리고 공유 이런 사업들로 정책 융합적인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경험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결국 저희 중간 지원 조직이 발 딛고 있어야 되는 현장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죠. 그래서 이번 아마 이 코로나 시기에 오늘 같은 자리도 비대면 토론 자리가 생중계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 대구의 시민들이 어떤 삶을 겪어내고 그 현장에서 우리는 또 뭘 배우고 고민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대구의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의 역사를 말할 때 제가 몸담고 있는 저희 위탁 법인의 대구 시민센터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간 지원 조직의 성격이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 개념의 중간 지원 조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민간에 위탁하는 위탁도 센터들이 보통 있죠. 그리고 민영 민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도 민영에서 만들어서 중간 지원 조직의 미션을 가지고 활동한 경험들이 많이 없는 편이라서 현재 대구 시민센터 사단법인 형태로 있는 이 제가 몸담고 있는 법인이 어떻게 보면은 2009년도부터 대구에서 민영 민설의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고, 그 출발선상에서 다양한 정책적인 흐름 속에서의 각종 센터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미션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의 이제 큰 흐름들은 저희 시민센터가 2009년도에 설립되고 나서 지난 7, 8년간 주요 사업의 활동 내용들로 보면은 시민들의 다양한 공동체 자원들을 발굴 육성하는 사업, 그리고 대구 지역의 풀뿌리 자원들을 좀 연결하는 네트워크 사업, 그리고 공익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 조성 사업, 그리고 마을 활동가들을 역량을 축적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기획, 그리고 초기에 마을 기업과 이런 협동조합의 사회적 경제에 기초를 놓는 그런 사업들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센터의 지향과 미션 가치 속에 현재 대구에서 몇 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의 형태들의 가치들이 다 녹여져 있고, 아무래도 이제 2009년도 출발을 하면서 민영 민설 조직이다 보니까 사업의 예산의 형태가 어떻겠어요? 거의 100% 자부담해서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서 이 사업들을 하게 되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중간 지원 조직의 사업비 규모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적은 연간 규모로도 한 1억 7천 정도 예산을 가지고 대부분은 최소한의 단체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그 앞부분에 설명드렸던 공익적인 활동을 위한 시민들의 활동을 돕는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풀뿌리 공익활동 저희가 기금 중에 일부를 계속 지원금 배분 사업, 지금 중간 조직이 많이 하고 있는 공모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만들어지게 된 기금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업비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작품과 예술 작품을 전시를 공익예술전을 통해 가지고 기금의 수익금의 50%를 지역의 공익기금으로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 수익금을 가지고 지역의 다양한 공익활동이 촉진될 수 있는 기금으로 계속 매년마다 하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지역의 다양한 영역의 풀뿌리 활동들이 자라날 수 있는 네트워크 지원 사업을 했는데요. 매년마다 다양한 영역의 마을 도서관 그리고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는 네트워크 활동들을 지속하고 있고 현재도 이제 꾸준하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공익적인 활동을 지원하다 보니까 비영리 단체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모금 교육을 굉장히 기획적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또 연구 현장 연구 사업의 사례들을 가지고 책자를 발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지역의 민간 역량을 모을 수 있는 활동가 교육을 꾸준하게 진행을 해서 지금 아마 중간 지원 조직에서 고민하고 있는 모든 교육을 한두 분씩은 다 이렇게 진행을 해본 것 같아요. 길게는 그 활동가 양성 과정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9개월 정도 과정을 밟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한 개가 기금 중에 일부 중에 기업에서 후원하는 펀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지역의 청년이라든지 마을 공동체 현장에 있는 활동가들을 사회혁신가로 지원하는 활동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지금 2명 정도를 선발해서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정산을 받지 않는 우리 중간 지원 조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금들을 조성을 해서 매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사진에 보시면 청년 활동가도 있지만 굉장히 60대 활동가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흐름들을 보면 활동가 프로그램도 있지만 또 활동가 자녀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지원을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대구에서 펼쳐지는 마을 공동체와 공익활동의 다양한 영역에 풀뿌리 씨앗들을 뿌리는 작업을 지난 7, 8년간 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의 성과들이 지금 대구의 공동체 자원으로 축적되어 있고 다양한 하나의 아카이빙으로 해서 거점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대구 지역에 청년 관련한 이슈들이 어느 지역이나 굉장히 중요하게 나서고 있는데 제가 청년 사업들을 기획을 하면서도 이 정책 제안들을 대구시에 단순하게 일자리 영역이 아니라 청년 활동가들이 NGO나 공익 활동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일종의 청년 인턴십 과정들을 저희가 대구시랑 함께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도 지금 3년 차로 계속적으로 한 20 몇 명의 5명 넘는 활동가들이 지금 현장에 연결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구에서 중간 지원 조직이 이 시민센터라는 이런 어떤 민영민설의 사단법인격의 중간 지원 조직에서 본격적으로 중간 지원 조직에 제도가 얹어지고 정책이 실현된 시점이 2015년부터입니다. 제일 먼저 설립된 중간 지원 조직이 대구 창의도시재생센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저희 대구 말공동체 지원센터 그리고 2016년도에 세 개의 센터가 개소하게 됩니다. 대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리고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청년센터가 설립되어서 지금 활동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각각의 위탁받은 법인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대부분 민영민설인데 특이하게도 창의도시재생센터는 대구 경북연구원이 지금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대부분은 민간 위탁법인이 지금은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중간 지원 조직이 사실 그 지방자치제도의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대부분 가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사회적 경제 관련한 국회 안에 법률도 지금 원래 올라가 있어 아직 통과 안 됐죠. 저희 마을 공동체 영역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중간 지원 조직이 지방 정부 차원의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상당 부분 이 지자체 민선 6기, 7기 거치면서의 정책 결정자의 의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정책의 편차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예산과 인력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측면들은 좀 고려돼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가 이제 대구에서 시도한 첫 걸음이 이 광역단위 5개 센터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이 영역에 좀 새로운 협업 사업들을 좀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2016년도에 대구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광역 단위 5개 센터가 함께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보통은 이런 중간 지원 조직의 업무 협약이 굉장히 형식화될 수 있거든요. 초기에 필요에 따라서 이제 협약은 맺었는데 이제 그걸로서 끝인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이 협약을 맺으면서 중간 지원 조직이 할 수 있는 연대의 공동 프로그램을 제일 먼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공동 학습을 하자. 그래서 중간 지원 조직 활동가들을 저희가 5개 센터를 다 모으면 많을 때는 지금은 청년 센터가 굉장히 인력이 많아서 한 6, 7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은 모여서 공동 학습회도 하고 교류회도 하는 그런 다양한 공부의 자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센터에서 하고 있는 협업이 필요한 사업들을 함께 모여서 설계하고 함께 이제 새로운 모델을 찾아가는 그런 작업들을 꾸준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이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나서는 이 협의체가 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모 사업에 서로가 각 센터들이 참여하기도 하고, 지역의 자원들을 좀 새롭게 연결시키는 작업, 공동체에서 성장한 조직이 사회적 경제나 이런 쪽으로 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협업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민간 그 위탁 센터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3년차 되는 차에 대구시에서 이 민간 위탁 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 설계를 했어요. 이 과정에서도 저희가 그 대구 경북 연구원의 박사들하고 이 중간 지원 조직의 평가 지표가 기존의 사회복지 영역하고는 달라야 된다.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든지 이런 평가 지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5개 센터가 이 협의회가 함께 이 지표 자체를 공동으로 설계하는 이런 과정들도 저희가 밟았고, 또 이 과정의 평가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공동 사업 중에 굉장히 실무적으로 필요한 사업들도 공동 협업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회계 프로그램 있죠. 지금 다른 김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데, 저희는 이 5개 센터의 ERP 경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공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ERP 시스템을 저희 중간 지원 조직에 보통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 ERP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저희에게 필요한 업무의 툴을 좀 짜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회의 내용들은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바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은 꾸준히 모여서 2016년부터 하고 있고, 매달 각 단체 센터에 이 공동 학습회를 준비하고 기획하는 실무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고, 협업 사업들이 꾸준하게 진행되면서 좀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체육회를 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업 사업의 주요 이제 과정에서는 좀 센터장 중심의 리더십들하고 중간 단계의 이제 팀장들하고 또 팀원들,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 또 그룹핑을 해서 각자가 중간 지원 조직에 있으면서 일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나누면서 저희가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 5개 센터 협의회가 구축이 되면서 가장 협업 사업으로 확장된 영역이 지금 사회혁신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해에는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지금 행정안전부와 함께 하고 있는 대구 사회혁신 플랫폼 사업을 3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초기에 사업 모델이 이 5개 센터 협의회에서 나왔고, 여기에 현재 사회혁신 플랫폼은 지역의 공공기관 그리고 대구시 행정주체해서 60여 개 기관들이 함께해서 매년마다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 테이블을 구성해서 하고 있고요. 올해 2002년도는 대구 사회혁신 컨퍼런스를 저희가 총 다양한 영역의 의제들을 발굴해서, 사실 중간 지원 조직이 공모 사업도 진행하고 다양한 현장 지원들을 하고 있지만 1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지역 의제들을 꾸준하게 협업적으로 과제를 찾아가면서 할 수 있는 과제, 청년들의 부채라든지 주거의 문제, 그리고 함께 청년들의 청년 조직과 활동가들의 신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다양한 협업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마다 한 3년차 이 혁신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올해 올라온 의제들을 보면 굉장히 서로의 영역들이 좀 맞닿아 있는 주제들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무장애 플랫폼, 사회적 모성애, 그리고 지역 자산화, 그리고 공유와 커먼즈 문제, 이런 영역들이 사실은 개별 센터의 사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역의 문제들을 같이 협업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당사자들이 대부분 지역의 현장 주민들입니다. 이 의제를 제안하고 풀 수 있는 주체로서 저희가 역할을 하게 하고, 거기에 행정과 중간 지원 쪽은 서포트하고 끌고 가는 방향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를 주민으로 세우고 함께 이제 협업하는 과정으로 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원래 의제들 중에서도 현장에서 함께 협업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협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대구에서 독특하게 좀 실험한 거버넌스 조직이 있는데요. 대구에 공민회라고 미디어 영역 지금 많이 오늘도 이제 생중계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는 그 2015년부터 해서 다양한 영역의 협업 사업들을 이 미디어 영역도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영상 미디어 센터, MBC 시청자 센터, 그리고 대구에 유일하게 있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인 성서 FM, 그리고 저희 마을 센터 5개 센터, 최근에 울산시 센터까지 들어왔고 수성구 영상 미디어 센터까지 해서 좀 확장되어서 지역의 공공 미디어 영역의 확장들을 위한 연결과 상상을 실험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게 3년차 정도 저희가 되다 보니까 현장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하는 사업은 대구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서 마을 미디어 영상 공모전이라든지 미디어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협업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별 단체 수준에서 하지 않고 모두 다가 협업 사업으로 하고 있고, 또 이런 사업들 속에서 소소하게 커뮤니티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우리 마을 영화제라든지 이런 협업 사업들도 꾸준하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제 코로나 상황 거치면서 현재 이제 그 새롭게 시도하는 모델은 조금 이따 마지막 말미에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마을 공동체 영상 공모전 상영회 이런 것들을 협업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이제 이 그 시민 역량을 좀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부터 마을 미디어 매니저 양성 과정을 공동으로 기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작 교육들도 꾸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자로 대구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 입장해 있다 보니까 사실 개별 중간 지원 조직인 저희 센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행정하고도 끊임없이 협업과 소통, 거버넌스를 시도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중간 지원 조직이 행정의 관계에서는 과 단위의 단선적인 행정 그 책임 라인과 연결돼 있고, 부서 간에는 사실 서로 협업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과의 지점이 다르고 예산의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협업하는 게. 하지만 저희 그 중간 지원 조직의 저는 미션이 끊임없이 지역 단위에 쏟아져 있는 정책들을 어떻게 시민의 영역으로 계속 연결시키면서 시민의 역량들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거를 고민하고 정책 자체를 계속 조금 더 세밀하게 시민 체감형으로 만들어내고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구 마을 공동체 센터지만 대구시 예산과하고 협업해서 주민 참여 예산제를 전면 도입해서 지금은 전 139개 동에 주민들이 마을 의제 발굴하고 주민 총회도 여는 전면적으로 확대된 활동 사업도 하고 있고, 주택 건축하고는 아파트 공동체 모델 사업을 하고 있고, 아까 미디어 영역은 이제 다양한 협업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복지 영역하고도 꽤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나 지역 보건사하고 연결된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 그리고 커뮤니티 케어 사업들도 지역 단위의 설계 과정에서부터 어떻게 협업할 건지를 중심으로 모여서 함께 의논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서구청이 저희가 이 공공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함께 교육 기획부터 같이 해서 들어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구군 그 도시재생센터는 오히려 현장 지원센터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마을의 역량을 좀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대구 여성가족재단하고는 가족 친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자원들을 대구 공동체에서 성장한 씨앗들을 계속 연결시켜서 성장할 수 있는 모델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밑그림이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이미 그리고 있는 밑그림으로 지금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마을과 공동체와 주민자치, 사회적 사회혁신 이런 게 협치해야 된다.
강조하고 있죠. 근데 이 협치라는 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협치의 모델들을 끊임없이 만들지 않으면 이건 하나의 밑그림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 영역을 어떻게 하면은 융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되고 있지만 지역 단위 안에서 새로운 모델과 실험들을 해볼 건가는 중간 지원 조직의 과감한 시도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그 시도를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마을 정책을 확장하는 데에 한계들이 있죠. 정책의 칸막이가 있고 부서 칸막이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의 한계도 있고 또 사실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센터 안에 이 협업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또 있어야 됩니다. 또 정책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세밀한 시선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있는 인력이 확장되지 않고 협업 사업을 해야 되니까 어려운 지점이 또 있는 것 같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한계들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이 협업 사업의 모델들이 결국은 지역사회 공동체들의 현장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과정으로 나타나야 된다. 중간 지원 조직의 협업이 아무리 강조되어도 현장이 변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 지역사회 안에서 이게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몸담고 저는 마을 활동가로 출발을 했습니다. 활동가로 10년 넘게 활동하다가 지금 센터장 소임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다양한 영역이 어떻게 협업되고 만나고 있는지가 대구의 이제 안심마을 공동체라는 대표적인 마을로서 10년 동안의 성과들이 축적되어서 한 동 단위의 20몇 개의 협동조합과 공동체 영역들이 함께 협업하면서 다양한 삶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단순하게 서비스의 주체가 아니라 지역 안에서 복지, 문화, 교육 여러 가지 영역에서의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주체로 등장시키게끔 저희 중간 지원 조직이 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안심마을 공동체가 도서관 하나 만들어서 출발한 작은 공동체가 지역에 10년 동안 공동체 영역에서 반가운 마을 학교, 다양한 축제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을 만들어내고 하면서 쭉 성장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오늘 제도 김해 와서 깜짝 놀랐는데 이런 공간을 어쨌든 이 기업 영역에서 내어줬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협업 모델인데 저희 대구 안심마을에도 혁신도시가 들어와가지고 공기업이 들어와서 7개 기관이 들어왔는데 이 안심마을 공동체는 이 공기업하고도 마을 단위에서 어떻게 협업을 할까를 고민하면서 11월 3일 날 처음으로 지역에서 마을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공기업의 햇빛발전소 1호점을 만듭니다. 이것을 만든 목적은 공기업도 누구의 소유가 아닌 거죠. 국가의 소유고 공적 자산이면 함께 협업을 해서 여기에 나오는 햇빛받아서 수익을 마을의 공적 기금으로 축적하는 이런 모델들을 과감하게 저희가 시도하는데 이 시작이 어떻게 됐겠어요? 공기업이 먼저 손을 내밀었을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현장에 있는 마을 공동체 조직, 사회적 경제 조직이 함께 애를 쓰면서 이제 만들어 온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중간 지원 조직이 지속적으로 도울 건가를 고민하면서 저희는 구체적인 현장을 좀 변환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가 아마 잘들 아시겠지만 올해 2월 달부터 코로나 때문에 재난 상황에 처했잖아요. 저는 이 코로나 상황 겹치면서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이 뭘까를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다들 행정의 지원 예산을 받다 보니까 지역의 복지관까지 다 셔터를 내렸어야 되잖아요. 저희도 당장 문을 닫았었는데 근데 오히려 이 코로나 재난 상황이 되었을 때 저희 센터는 문을 닫았지만 저희가 사회적 지지와 연대망으로서 시민 상황실을 3개월 동안 운영했어요. 이것을 열게 된 계기는 현장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공동체 현장에서 마스크가 없을 때 마스크를 만들고 전국의 마을 공동체 현장에서 대구를 돕고싶다고 물품을 보내주고 기금을 보내주는 거를 어떻게 시민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가 현장 상황실을 만들어서 지역의 사각지대들을 현장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공동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기획하는데 저희 중간 지원 조직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3개월 동안 움직여 봤는데요. 사실 대구시 행정은 모든 행정 인력이 생활치료시설과 의료시설을 마련하는데 집중돼 있었습니다. 이 빈 구석이 생긴 거죠. 이것을 아마 개별 그 중간 지원 조직이 우리 센터는 문을 닫아도 돼 이 정도 수준에서 고민했다면 이 현장이 안 보였을 건데 이 현장을 움직이게 하는 게 결국 저희 현장의 마을 활동가들이었고 이 활동가들과 함께 이 현장을 도우면서 3개월 동안 움직였었는데
보시면 뭐 거창한 신세계백화점 앞에 노숙인들의 도시락을 배달한 것도 공동체 주체들이었고요. 지역의 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의 간식 꾸러미를 계속 3개월 동안 만들고 또 이런 활동들 전국에서 보내온 생활 꾸러미들을 현장에 또 나누는 역할을 하면서 이제는 그 시민들이 현장에서 움직이는 이 대안적인 주체들을 우리가 어떻게 중간 지원적이 좀 더 인파워먼트하게 지원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새로운 고민을 던져주는 계기였어요. 특히 아마 이 자리에 이제 사회복지 영역도 와 계신다고 들었는데 마을 단위에서 저희가 코로나 겪으면서는 사회복지관이 문을 닫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실필줄처럼 지역의 그 주민들의 삶의 현장과 맞닿아 있고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갖춘 공적 체계가 사실은 가동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공백을 민간 영역이 이런 다양한 공동체 자원들이 발굴된 이 자원들을 함께 협업해서 지역 사회를 복원하는 과정에 주체로 등장하는 과정들을 저희가 보면서 굉장히 많은 성찰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대구는 코로나 상황과 관계돼서 마을 단위의 주민들이 모여서 재난에 강한 마을 만들기, 마을마다 재난 대응 관련 매뉴얼을 만들자. 의료적인 문제도 이제는 대구시와 보건소를 확장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동네 주치 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다양한 대안적인 모델을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미디어 지원단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대구 지역의 이런 시민사회의 다양한 코로나 활동들을 현장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줌 이 시스템도 시민들이 굉장히 이제 미디어에 있어서 불평등과 소외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거를 돕기 위한 자원으로서 대구 공공미디어 지원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원단에 지금 20분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독립영화 감독부터 해서 미디어 활동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다 모여가지고 필요한 현장에 달려가고 이렇게 공동체 자원들의 미디어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구의 이제 경험들을 좀 나누어 드렸는데 저는 이제 공동체 영역이 공동체 영역과 다양한 영역이 중간 지원 조직에 등장을 하면서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정책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은 각자 복지 정책, 도시재생 정책 안에만 갇히지 말고 지역사회 하나를 두고 함께 협업할 때 나올 수 있는 모델이 뭐가 있을까를 조금 폭넓게 정책 협의를 할 수 있으면 지역 안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의 과정들을 실질적으로 좀 만들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그래서 저희들은 미디어 관련한 활동들이 기반이 되면서 대구에 이제 마을 방송국 이런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을에 좀 까는 거를 구축하기 위해서 공동 협업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이 사업의 성과들이 내년까지 좀 성과적으로 축적이 되면 또 대구 안에 새로운 시민의 역량들, 그 새로운 재난 시기에 이 대구 상황을 거치면서 봤던 다양한 공동체 자원들의 성찰과 협업을 통한 새로운 모델들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저희 중간 지원 조직, 저는 이제 중간 지원 조직 아까 현장 활동가 입장에서 와 있어가지고 초기에 중간 지원 조직에 몸을 담으면서 궁극적으로 중간 지원 조직은 현장에서 있을 때는 없어져야 될 조직이라고. 이게 모든 영역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공동체 방식이 진행이 되면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이름으로 굳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까지 했었던 적이 있는데 현재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중간 지원 조직의 몫은 끊임없이 현장에 발딛고선 시민의 삶에 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시민의 삶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영역들을 저는 게으르지 않게 굉장히 세심하게 우리는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험하는 것이 중간 지원 조직의 미션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정책의 설계자이자 집행자이자 또 함께 그 평가하는 하나의 연구자의 입장에 끊임없이 놓지 않고 단순 실무자의 위치에 우리를 놓지 말자고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김영숙 센터장님의 발제를 들으셨습니다. 대구에서 일어나는 그 중간 지원 조직 내지는 시민 공동체, 마을 공동체의 연대와 협동의 경험들을
재미나게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해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간 조직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해시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팀장님 계신 정예진 팀장님께서 먼저 시작해 주도록. 네. 반갑습니다. 김해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팀장 정예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다문화 센터의 역할이랑 실질적인 연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김해시는 인구 대비 5% 이상의 외국인 주민들이 거주하는 다문화 도시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경전철이나 주말 번화가 거리를 다녀보다 보면 하루에도 한 10번 이상의 외국인 주민들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이런 다문화 도시에서 저희 센터는 결혼 이민자들이랑 그 가족들 그리고 중도 입국한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고 또 자립할 수 있도록 언어 교육에서부터 가족 관계, 학교 생활에도 개입하고 지지자로서 또 옹호자로서 연계자로서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여성가족부 정책에 따라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른 공공기관들이 그렇듯이 정책 흐름에 따라서 센터의 다양한 사업들의 방향을 결정하고 또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 주민들을 정책이랑 연결시키는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에는 여러 중간 지원 조직들이 존재하는데 복지기관, 민간단체, 다양한 협의체들 여러 분야에서도 다양한 자원으로 시민들을 또 조직하고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삶이랑 일상을 좀 더 낫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때로 연대하기도 하고 자원을 공유하기도 하면서 공공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민간이 또 채우고 민간에서 또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공공이 또 채우기도 하면서 그렇게 중간 지원 조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센터를 찾는 이용자들이 주로 이제 외국인 주민들, 결혼 이민자들, 가족들인데 이 이용자들이 점점 더 복합적인 그 문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욕구들이 다양해지고 있고요. 센터에서는 다문화 정책을 기반으로 여러 사업들을 통해서 이 이용자들의 복합적인 욕구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이 다양해진 욕구랑 상황에 따라서 기관 내부 자원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어려운 부분들이 좀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비슷한 상황에 처한 또 김해시 내에 다양한 여러 기관들이나 단체들이 센터를 찾을 때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생길 때 중간 지원 조직들이 즉 지역의 자원들을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또 활용하기도 하면서 연대해서 좋은 방안을 생각해내기도 합니다. 정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중간 지원 조직들이 방안을 찾아서 해결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김해시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해시에 7년째 지금 일하고 있는데 김해시에서 느끼는 거는 기관 간의 연대가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센터에는 사실은 진짜 많은 자원들, 무수한 자원들이 연결이 되거든요. 단체나 기관들이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 센터에. 아마 김해시의 인구 특성상 저희 다문화라는 키워드를 빼놓고는 사실 뭔가를 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런 관심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또 우리 이용자들이 시민들한테 조금 더 나은 이용자들이나 시민들에게 조금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좀 더 나은 김해시가 되어가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은 이제 실무자로서 이런 무수한 자원들이 이제 노크를 하게 될 때 그럴 때 연대를 위한 업무들이 사실은 부담스러울 때가 좀 있습니다. 기존의 정책에서 내려오는 일들만 하기에도 사실은 버겁고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력이 사실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연대를 생각하지 잘 못합니다. 실무자 선에서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는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연대의 힘으로 밖에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또 존재한다고 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바라는 것은 이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그런 연대가 아니라 껍데기만 좋은 연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 이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실질적인 연대를 통해서 또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이 실제로 있는
그런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중간 조직 역할이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이랑 시민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 그리고 정책으로 해결되지 않는 많은 일들에 면밀히 개입하는 역할, 그런 역할들을 맡은 실무자로서 실질적인 연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딱 모니터, 네, 감사합니다. 딱 녹화할 만큼만 하셨군요. 녹화에서 빠질 말을, 네, 빠진 말, 뭐 다른 이야기, 연대에 대해서 사실은 그 연대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느끼지만 지금의 방식으로는 좀 힘들겠다라고 상상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모든 그 다문화를 화두로 자기들 욕심을 조금 채워보겠다, 내지는 자기들 색깔에 조금 더 입혀보겠다라고 욕심을 내는 기관이나 행정들이 와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 이 말씀인 거죠, 그죠? 네, 뭐. 네네. 예, 그래서 진정한 연대나 협동보다는 생색으로 그렇죠. 만들어지는 네.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네.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나 힘듦, 네.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네, 밑에 네. 깔린 이야기는 그런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처음부터 저까지 다 들어봐야 되겠지만 여기서부터 벌써 풍겨 나오는 것이 과연 연대가 뭐냐, 뭘 위한 연대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품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적당히 편집해 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네, 자기 소개를 하시고. 네. 네, 안녕하십니까. 김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방승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저희 시에서 중간지원 조직을 2번째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에도 중간지원 조직에서 일하고 있고 바로 전 직장도 중간지원 조직이었습니다. 제가 일했던 2곳은 김해 문화재단이었고 지금은 김해 도시재생지원센터인데 2가지 조직은 법인격이나 설립 목표, 비전, 주사업 이런 게 모든 것이 상이하지만은 관내 공동체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다양한 주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2개의 중간 지원 조직을 겪으면서 제가 스스로 많이 던졌던 질문은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이란 대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흔히 중간 지원 조직은 행정과 시민을 잇는 중간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많이들 정의를 하는데요. 네, 저는 지금 중간 지원 조직의 성향과 비슷한 전공을 학부로 졸업을 하였는데 문화예술 경영이라는 전공을 했습니다. 예술과 사람을 잇는 그런 학문을 공부한 저에게 있어서 중간 지원 조직이란 분야별 전문성이 부재한 행정과 행정력이 부족한 시민 사이에서 중간 지원 조직의 실무자들이 행정가와 전문가 사이를 넘나들며 행정과 시민을 잇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프 더 레코드라는 오늘의 토론 주제를 변명 삼아 아주 조금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면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중간 지원 조직이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중간 지원 조직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이냐 하는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지자체에 소속된 중간 지원 조직은 지방정부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는 구조 아래에서 결국은 전문가보다는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 제가 경험했던 중간 지원 조직이었던 김해 문화재단에서 저는 사업을 기획하거나 아니면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것보다 서류와의 싸움이 솔직히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그곳에서 단련되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넘어왔지만 여전히 서류와의 싸움이 너무 고되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에 있을 때보다 더 바쁜 걸음으로 현장을 다니고 있는데 주민을 만날 때마다 스스로의 한계를 느낍니다.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말이 제가 주민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간 지원 조직이 행정과 시민을 잇는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 오늘의 주제인 중간 지원 조직의 연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각 중간 지원 조직은 비슷한 듯 다른 일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마을 활동가를 양성하는 사업만 해도 각 중간 지원 조직마다 몇 개씩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죄송해요. 네. 각 주체마다 저마다의 명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다 비슷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은 각 중간 지원 조직이 분야마다 개마다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은 궁극적인 지향점은 우리 도시의 공동체가 보다 더 나은 삶,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두 나은 삶에 향유할 수 있는 어메니티 향상과 제공,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간 지원 조직이 각 조직별로 가진 목표와 비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토론회 전에 제가 발제문을 받았을 때 인상 깊었던 부분은 대구광역시의 중간 지원 조직 간의 연대 방안 중에 공동학습이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김해문화재단이라던가 다른 여러 중간 지원 조직하고 다양한 사업을 함께 기획하고 진행하는 공동사업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공동학습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거버넌스 학습은 우리 시에도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역의 산재한 문제를 다양한 분야의 중간 지원 조직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공유하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다면 중간 지원 조직의 각자의 목표와 비전은 물론이고 중간 지원 조직의 궁극적인 지향점인 우리 도시의 공동체의 삶 질 향상에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공동학습을 통한 각자의 전문성 강화가 언젠가는 중간 지원 조직의 독립성을 확장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공동학습과는 거리가 멀지만 각 중간 지원 조직의 현장 실무자가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공동학습의 맥락을 만들어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아주 반가운 제의였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도 정기적 아니면 비정기적으로라도 중간 지원 조직 간의 연대와 공동학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유일하게 두 군데서 일을 했군요. 네, 연대와 공동 학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연대는 사실은 그 협동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하나의 결과물인 것 같고 협동의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해보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그 중에 협동의 실천 중에 하나가 학습으로 이루어지면 재미있겠다. 대구의 사례로 볼 때 충분히 도시를 이해하는 방법들을 각자의 조직에 맞게 하는 것들을 서로 이해하면 연대가 좀 더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네, 김해시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의 조진영 선생님께서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해시 사회적 죄송합니다.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김해시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 조진영 연구원입니다. 매달 매해 우리 사회 속에는 골마있던 새로운 사회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지속되면 그 불편을 느끼고 좋은 방향으로 바꾸려는 사회 혁신가 혹은 체인지 메이커라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의 등장 혹은 그룹으로 조직되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수기하여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도 하지만 대다수가 실패하고 맙니다. 다시 말해 매달 매해 새로운 타이틀을 단 중간 지원 조직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회 혹은 지역에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 행정 대신 서둘러 처리하여 해당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그렇습니다. K 중간 지원 조직의 목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과 시민의 중간에서 서로의 언어를 조율하고 지속 가능한 상호 발전을 통한 공동선 달성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해외 중간 조직의 발전 경로를 살펴보면 본연적인 중간 지원 조직은 내적 필요에 의해 민간 주도로 출현하고
충분한 수기 속에서 성장해 감으로써 고유한 역할과 위상 그리고 공공과의 관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 중간 지원 조직은 대부분 행정 주도로 설치된 이유 직영 혹은 민간 위탁 운영의 기초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 주체들이 가진 고유의 역할과 위상, 사회적 가치를 지닌 운영 원리와 행정 주체 간의 민영 혹은 민간 운영 원리가 서로 경쟁하거나 상충하는 상황에 초래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K 중간 지원 조직 간 연대는 업무 협약을 통한 형태로 이제 사업 성과의 지표의 일부로 나타났고 각 중간 지원 조직의 각 중간 지원 조직이 가진 주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데이터 공유, 공간 협조로 협의의 맥락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시의 중간 지원 조직 간 연대를 희망적으로 말하기엔 실무자의 힘으로 절대 깰 수 없는 시스템은 주어진 현실 속에서 월급을 받는 우리를 적당한 타협으로 침묵으로 종료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토론은 김해 청소년 문화의 집 정성현 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해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성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밝은 곳에서 토론을 할 줄 알았으면 선크림이라도 좀 바르고 올 건데 그게 좀 아쉽고요. 일단은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서 이제 청소년을 돕고 있는 시설입니다. 청소년 수련 시설로 분류하고 있고요. 전국에 300개소 정도의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 군구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를 조금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김해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04년 1월부터 개관을 해가지고 지금 17년째 계속 이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청소년 문화의 집 소개를 드렸고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좀 청소년 분들이나 뭐 학부모님들, 시민분들 좀 이런 시설이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시고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일도 운영을 하니까 많이 놀러 오시고요. 그래서 지금 도내 청소년 인구 중에 김해는 14만 명입니다. 전국에서 도내에서 두 번째로 청소년 인구가 많고요. 근데 안타깝게 청소년 수련 시설은 구산동의 김해 청소년 문화집하고 이제 진영에 김해시 청소년 수련관 두 군데만 존재합니다. 사실 좀 다른 타도시에 비하면 조금 부족한 수고요. 지금 현재 그 장류에 지금 청소년 문화복지센터를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빨리 건립이 돼가지고 좀 김해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들한테 조금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쪽에 근무를 2006년부터 제가 조금 이렇게 그 업무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청소년 문화재는 2015년부터 입사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관내 기관들하고 소통과 협업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참이었어요. 그래서 대구에 조금 좋은 사례도 듣고 하니까 조금 좀 또 다르게 생각을 또 다시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문화재면 청소년 축제나 뭐 행사, 뭐 각 프로그램을 할 때 다른 어떤 중간 조직 기관들과 연계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청소년하고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뭐 지역 축제라든지 그다음에 다문화 청소년 친구들하고 이제 청소년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뭐 그런 행사도 있을 수도 있고 한 번도 해보진 않았는데 이런 협업을 통해서 그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을 이끌어내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현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든지 혹은 뭐 사회혁신가 네트워크, 그다음에 주민운영위원회도 많은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각 기관에서 이런 협업이나 좀 같이 하는 어떤 활동이나 프로그램에서 좀 많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김해시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이제 각 그 분야별로 이렇게 뭐 지역에 이제 뭐 중간 조직 전문가 분들이나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조금 형식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간단하게 하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새롭게 하기보다는 이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를 중심으로 조금 두껍게 새롭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지역에 있는 것처럼 그 정기적으로 상호간 모임, 네트워크, 워크숍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해야 되겠고요. 당장에 협업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그런 이런 협업과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좀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 조직 이외에 또 사회적 기업, 뭐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 기업, 뭐 사회 공동체, 자활 기업 등 다양한 단체들과 함께 그런 협업하고 소통하는 장을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중간 조직 기관들이 김해의 주제에도 나와 있듯이 많이 이제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게 몰라서 안 오시고 이용을 못 하시고 심지어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청소년들이 있는지 이 청소년들이 여기가 있는지 모르고 창원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방법의 좀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이런 홍보를 통해서 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적절한 의견도 좀 반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그 코로나19로 인한 그 뭐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상치 못했던 이런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 코로나19가 많이 이렇게 오래 갈지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수요 조사도 하고 물어도 보고 이제 뭐 각각 SNS를 통해서 이렇게 의견을 많이 물어보고 밴드를 통해서도 학부모님 의견도 구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3월 중순부터 경남 청소년 수련 시설로서는 최초로 이제 그 온라인 어떤 회의, 뭐 온라인 축제 이런 것들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좀 방법들을 협업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하게 다양한 중간 조직에 있는 분들하고 좀 소통을 해가지고 좀 같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은 김해시는 다양한 인프라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좀 지역 간의 인구 수도 그렇고 어떤 기관들의 어떤 존재가 조금 불균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중간 조직들이 좀 더 많이 생기고 다양한 어떤 지역의 그 시민들이나 어떤 청소년들 그리고 다른 어떤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좀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요. 균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소통, 협업, 뭐 이런 당연히 네트워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 조직의 실무자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지속 가능한 형태의 어떤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지속 가능한 형태의 뭐 네트워크들을 만들어서 지역 안에서 중간 조직이 움직이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시고, 그리고 김해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협의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그 형식적인 협의체가 아니라 폭넓고 좀 두텁게 만들어서 그것이 힘을 발휘하는 것이 이제 지역의 그 공동체가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뭐 나머지 이야기들은 나중에 자유 토론 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김해시 복지재단 정책연구팀 김대준 대리님께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되나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해시 복지재단 정책기획팀 김대준입니다. 저는 노인복지관에서 오래 근무를 하다가 지금 현재 정책기획팀에는 2년 전부터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한창 관심 있는 분야에 그 김명숙 센터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셔서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서 이번 포럼의 주제로 중간 지원 조직의 연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재단에서도 올해 6월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와 연계하여 코로나 뉴노멀 시대
연대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 자치와 복지의 융화다.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연대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 자치와 복지의 융합을 논하다를 주제로 중개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자치와 복지의 융합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김해시 업무 협업 제안을 실시하였고 김해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보건복지 협업 TF팀을 구성하여 김해시 복지재단이 민간 협업을 위한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이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을 수행하면서 김해형 자치 보건 복지 융합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김해시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지역복지 아카데미와 협력하여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아가 가칭 주민자치보건복지혼합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주로 공공에서 주도해온 주민자치 및 복지 사업을 주민 스스로가 기획부터 실행, 평가까지 할 수 있는 주민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지역복지가 지역 주민이 서비스 대상자 또는 수혜자로 거론되었다면 이제는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대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지금까지 행정과 시민이라는 과거 일방적 소통의 방식에서 양방향 소통을 통한 연대의 가능성을 의미하며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의 방향성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행정과 시민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온도차를 줄이기에는 다소 한계점이 있어 보입니다. 전국시장 군수구청장 협의회 김입의 전문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자치 복지 연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 첫째는 행정의 성과주의, 둘째는 주민의 무관심, 그리고 셋째는 자치복지 연계사업 그 자체의 어려움이라 하였습니다. 행정의 성과주의는 사업 시작과 동시에 성과를 기대하는 조급증과 관련되는데 자치복지 연계사업은 기본적으로 기다리는 사업이라는 사업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며 주민의 무관심은 참여의 무관심에서 주민 리더 발굴의 어려움, 참여의 무책임성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연계사업 그 자체의 어려움은 사업 특성이 과정마다 세심함과 정성을 다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더 많은 노력과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제도적인 차원에서 부서의 단절,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체의 역할 중복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과 시민의 온도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 입장의 충분한 이해와 실무 경험이 풍부한 중간 지원 조직이 필요하며 김해의 경우 김해시 복지재단이나 생명나눔재단, 민간복지시설 등이 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중간 지원 조직은 단순히 중개자의 역할에서 나아가 행정과 시민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발휘할 수 있게 하며 서로가 지향하는 바를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 자체에 의미를 둘 수 있는 과정 중심의 체계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김영숙 센터장님의 발제문에서 마을 공동체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김해에서도 행정과 시민의 온도차를 줄이고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을 활발히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토론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 예로 김해시 마을 공동체 영역의 도시 재생 사업, 사회적 경제 조직을 결성하기 위해 생명나눔재단 등이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을 수행하면서 행정과 시민의 온도차를 줄여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가 앞으로도 지금처럼 중간 지원 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공공의 적극적 지원과 연대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편견 없이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경청하여 행정과 시민의 언어가 중간 지원 조직의 통역이 필요 없는 하나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이 행복한 김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죠. 네. 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경영기획팀의 김성원 대리님께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해문화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승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재단은 김해 일상을 문화예술로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김해시에서 문화예술 교육, 공연 전시, 체육, 관광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사업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 재단의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아까 센터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중간 지원 조직은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될 조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화 도시 조성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 중심의 시민 주도형 그런 지역 문화 발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 주도형 문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주도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성장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민의 그런 문화로서의 흥미를 유발하고 그런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문화력을 성장하고 후에 시민 주도형 지역 문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성장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의 문화적 흥미를 유발하고 그리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시민 문화력을 성장시켜서 궁극적으로 시민 주도형 지역 문화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저희 재단은 그런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세 가지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 사회와 시민 사회 단체 간의 변화와 요구를 파악하여 인력, 예산, 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다양한 주체 간의 제휴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 둘째, 그런 행정, 기업, 시민 간의 중개적 기능을 수행하고 다양한 지역의 이해 관계자들과 연대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시민사회단체를 지원 육성하는 인큐베이터 기능과 그런 각각의 주체들이 협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코디네이터 기능을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간 지원 조직이 다시 하겠습니다. 잘 안 돼. 네. 이러한 중간 지원 조직의 연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는 제 경영기획팀으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시각에서 이제 그런 현상들을 바라볼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런 소통의 자리를 통해서 그런 간극을 줄인다면 조금 더 창의적이지만 현실적인 그런 연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갑자기 짧아졌다 그죠? 앞에 거 살려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한 5분간 휴식하고 다시 자유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자유 토론. 오늘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 우리가 이제 협업이 필요하고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서로 만나보자. 근데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겠지만 만나서 한번 해결책을 모색해보자. 뭐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그 자유 토론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네. 2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 토론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각 저희가 하는 일에서 서로를 알아야 되겠다는 분명한 이유는 있는데 어떻게 뭐 잘 모르죠. 그러니까 참 자주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자유 토론 시간에 먼저 나는 왜 지금 여기 있을까? 현타가 오신 우리
공동체 지원센터 조진영 연구원님께서 먼저. 어, 아, 사실 그 연대는 말 그대로 필요는 한 거는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연대는 필요하다. 근데 내가 하기 싫다가 그 공통적인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 이제 센터가 이제 사람이 줄어들고 제 책임감이 많이 늘었을 때 그런 생각이 예전에는 저희 센터가 그냥 시간이 끝나면 나오고 그냥 뭐 실적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더 잘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대가 필요한 거는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각자가 활동하는 영역이 다 다른데 사회적 공동체, 사회적 경제 영역은 그 모든 걸 다 포괄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발빠르게 이제 다른 오늘 만나신 분들을 한 번 더 뵙고 서로 이야기하고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이 공생하고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서로의 그 사실 그렇잖아요. 일하는 게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우리가 노동조합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중간 지원 조직들 간의 연합, 노동조합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사람들, 물건들,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같이 이제 연대하고 이제 상승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자유토론이니까 자유롭게 2분씩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그 토론을 들어보니까 많은 기관에서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복지 이런 분야만 좀 생각할 수 있었는데 다양한 시각을 좀 넓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되게 의미가 있었고요. 우선 저는 복지를 시작하게 된 게 돈 때문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월급을 사실 얼마 받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고 뭐 여담으로 얘기하자면 부모님께서 너가 지금 먹여 살려야 될 자식도 없고 집이 좀 먹고 살만하니 그냥 하고 싶은 일 해라.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사실 고맙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뭐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다거나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제가 뭐 돈 엄청 많이 벌어야 되는 상황이면 복지를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지금은 뭐 그 정도는 아니라서 복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만족감을 느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중간 지원 조직 연대 뭐 이런 게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하기 싫은 마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뭐 기회가 잘 되려면 그리고 모든 사업이 다 공유하면서 장단점을 파악하고 또 서로 공부하면서 뭐 이런 발전이 있으려고 하면은 조금은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또 자극이 된 것 같아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사실은 저희 이 자리도 사실 눈치 보면서 누가 갈래 서로 누가 가야 되겠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바쁜 이제 다른 팀장님 대신 제가 오게 됐는데 사실 저희 기관 내에서도 연대라는 이야기, 네트워크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자주 했거든요.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늘 하는 말이 할 사람이 없다였어요. 그래서 제발 인건비를 좀 내려달라. 인력을 주면 하겠다. 이 네트워크 사업만 전문적으로 좀 하는 그런 이제 인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각자 또 기관마다 그 뭐라 할까요? 그 다 예산도 다르고 연출처도 다르고 또 대상도 다르고 또 하는 사업의 영역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협업이라는 걸 생각하는 게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런 자리가 자주 만들어지게 되면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각 기관의 협업을 먼저 어떤 걸 생각하는지를 좀 이거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저는 사실 협업이란 막연하게 이제 우리 사업을 어떻게 짬뽕을 시켜서 잘 효과적으로 더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각 기관에서 생각하는 협업의 정도 그거를 어떻게 우리 각 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떤 식으로 또 그 이용자들한테 줄지 그런 거를 조금 고민해보는 자리가 계속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러려면 진짜 계속 이야기가 나왔듯이 그럴 만한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럴 만한 이제 업무 분장이 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네.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아 연대는 필요하지 했던 그게 조금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는 그런 느낌이라서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되게 저는 사실 처음에 손민지 과장님께서 저를 섭외하실 때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오라고 해서 그냥 왔는데 갑자기 토론문을 쓰라고 하시질 않나. 사실 카메라가 있고 되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고요. 부담스럽지만 아주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고 저희 연대에 대해서 지금 사업적인 측면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는 저희 중간 지원 조직에 몸담고 계시는 실무자분들의 정서적인 연대부터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사업을 같이 해야 될지 이런 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민과 행정 사이에 끼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힘들죠. 행정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시민분들도 저도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뭐 문화재단이라던가 도시재생지원센터라던가 일을 하고 있지만은 가끔은 저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세금을 내는 시민인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상처도 받고 많이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 중간 지원 조직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깊은 공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사사로운 연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사로운 연대에서 사업적인 연대까지 같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서 나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가 딱 되었군요. 왜냐하면 끼어 있는 존재, 우리가 행정과 시민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데 다 그렇게 상상하실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 끼어 있는 존재, 이 잡아보실래요? 네, 만들었어요. 양쪽으로 잡아보세요. 양쪽으로. 예. 우리 여기 끼어 있는 존재. 여기 행정과 시민의 우리 끼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저는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삼각형이 잘 돌아가야. 네, 됐습니다. 네, 이게 우리 그 중간 조직이라고 이야기하는 조직의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파트너십을 가지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관계. 이런 관계들이 되어야 이 도시라는 이 유기체가 잘 돌아가지 않을까 발전적으로라는 상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끼어 있는 존재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양념을 좀 쳤습니다. 네, 그리고 네, 공교롭게 도내 청소년 인구하고 김해시 인구랑 거의 비슷해요. 56만 명이거든요. 그 중에 김해 청소년 인구 9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 14만 명입니다.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다음에 기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거의 없다시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청소년들이 집 앞에서 가볍게 그냥 반바지 슬리퍼 신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 뭐 혹은 노인분들이 버스를 놓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 공공시설의 증대는 제가 항상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관점이고요.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조직의 협업은 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뭐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 걸음마 단계 수준이지만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자주 생기고 그래서 조금 더 조직화되고
구체화되고 체계화되고 이런 조금 시간들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 항상 토론회를 가면 저희들끼리만 얘기하잖아요. 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이제 함께하는 리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아까 하고 싶었는데 이제 못했던 말이 있는데 이제 연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문화라는 게 저희가 지금은 문화, 체육, 관광, 뭐 도시개발, 복지 이렇게 다 나눠져 있지만 그 문화는 인간적 산물을 다 뜻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각 중간 조직들이 그거를 전문적으로 맡다 보니까 한 조직이 한 조직만 그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좀 지역적 균형 발전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그 전문 역량을 발휘해서 연대한다면 그런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순 연대가 그런 1대1의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제 협의체라든지 아니면 클러스터를 하는 이유가 그런 1대1을 넘어서 이제 새로운 가치들이 융복합되면서 이제 그 이상의 새로운 다른 가치를 생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연대가 필요한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런 많이 힘든 부분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도 힘들지만 저희가 이런 지속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리가 좀 정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례화하고 계속 지속적 소통을 통해서 저희의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더욱더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혜수 센터장님 마지막으로. 네. 네, 저도 이제 김해를 자주 올 수 있는 기회는 없지만 소중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여러 현장에 계신 쌤들 말씀 들으면서 또 대구가 또 풀어야 될 또 과제를 또 다시 정리하고 가는 느낌도 있고 또 오늘 와서 좋은 에너지를 저도 받아가는 자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새로운 고민을 나누는 자리여서 더더욱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우리가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에서 우리의 역할들을 상장하지 말고 저는 연대와 협업은 각자가 각자의 업무 영역에서 원이 하나 있다면 더 큰 원을 저희가 만들어가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원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의 지역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새로운 힘과 또 시민의 삶이 처한 조건이 어떤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것을 현실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각자의 노력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저희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더더욱 지역사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우리 사회가 지금 불평등 구조로 가고 있는 근본적인 인식들을 같이 하면서 현장을 중심으로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존재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좀 놓치지 않고 함께 협업하면서 더 큰 원을 만들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이런 것들을 열린 마음을 열어둔다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김해에서 그 시도를 하면서 저는 중간 지원 조직에 있는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성장과 자기의 미션과 비전을 그릴 수 있는 대구보다도 더 과감한 행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지역의 역량만큼 협업의 구조와 어떠면 하나의 시너지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에너지 속에서 새로운 거버넌스와 협업의 기운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다음번에는 대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하는 김에 듣는 김에 세 번째 시간 오프 더 레코드 중간 지원 조직의 연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뭐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을 충분히 누군가가 실천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 그리고 소통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했고 그 소통은 사소한 인간적인 연대에서부터
우리가 도시를 발전시키는 여러 가지 연대까지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감사드리고요. 예, 김해 문화도시 포럼 말하는 김에 듣는 김에는 다음번 네 번째는 문화도시에서 꿈꾸는 시민의 힘은 어떤 참여 과정을 통해 만들어질까라는 주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감사합니다.